안녕하세요. 인간 정신의 깊은 심연을 탐험하는 지혜의 산책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노골적인 공격성을 보이거나 누가 봐도 유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은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지극히 평범하고 심지어 매력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융은 자신이 상담했던 가장 위험한 환자들 중 73%가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 전에 한 가지 공통된 경고 신호를 보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심리적 위험 신호는 겉보기에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는 매력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인지했을 때 융은 즉시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보호책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험한 신호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그것이 명백한 공격성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지 깊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 신호는 결코 대놓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미묘하게 작동하기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융이 발견한 그 위험 신호는 바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자 투사라는 개념을 그저 심리학 이론으로만 치부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구할 수 있는 강력한 경고 시스템입니다. 이야기는 19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융은 인간의 위험성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을 한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매우 매력적이고 말을 잘했으며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융은 그의 말 속에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 환자가 사악하다거나 교활하다고 묘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들은 바로 환자 자신이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던 자신의 어두운 특성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환자는 단순히 사람들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주변 모든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던 것이죠.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이 환자는 3개의 인간관계를 파탄냈고 동료 2명을 해고당하게 만들었으며 자신의 친형제를 신경쇠약에 걸리도록 몰아붙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저지르면서도 그는 자신을 완벽한 결백을 가진 피해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융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절대적 확신과 결합된 무의식적인 그림자 투사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은 이제부터입니다. 현대 뇌과학이 이 과정에 대해 밝혀낸 사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로버트 사폴스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할 때 뇌에서는 망상 상태에 빠졌을 때와 동일한 신경회로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그 사람은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뇌가 말 그대로 현실을 왜곡하여 자신의 인식을 뒷받침하도록 재구성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투사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토록 설득력 있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왜곡된 인식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들의 뇌신경 필터 시스템이 무의식에 의해 완전히 장악당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험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림자를 투사하는 사람의 확신은 심리학자들이 현실 왜곡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잘못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왜곡된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보도록 설득합니다. 융은 그림자 투사자들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무의식적인 투사를 퍼뜨림으로써 한 사람의 평판,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전체를 파괴하는 수많은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이 가져본 적 없는 동기를 가졌다고,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느꼈다고, 혹은 품어본 적 없는 의도를 가졌다고 비난했던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들이 당신이 제시하는 어떤 증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당신은 실시간으로 그림자 투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림자 투사를 더욱 교묘하게 만드는 것은 투사가 강해질수록 투사하는 사람의 확신 역시 더욱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가족, 직장, 심지어는 지역 사회 전체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무서운 심리적 악순환입니다. 사실 고대의 지혜는 융이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현상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불순물을 외부의 것처럼 비추는 어두워진 거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본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림자 투사자들이 단순히 현실을 잘못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완전히 실제처럼 느껴지는 대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염신호는 누군가가 당신을 묘사하는 방식과 당신의 실제 내적 경험 사이에 완전한 단절이 느껴질 때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식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생각, 감정, 동기를 당신의 것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확신에 차서 말하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가장 정교한 수준의 심리적 가스라이팅입니다. 의식적인 조종이 아니라 대상을 실제 정신적 붕괴로 몰아갈 수 있는 무의식적인 현실 왜곡인 것이죠. 그러나 투사 그 자체가 진짜 위험은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그림자 투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왜곡된 현실로 끌어들이는 방식에 있습니다. 융은 이를 집단적 빙의라고 불렀습니다. 한 사람의 투사를 통해 집단 전체가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끔찍한 현상입니다. 인지 부조화에 대한 레온 페스팅거 박사의 연구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누군가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투사를 제시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관찰과 상충되더라도 그 사람의 확신에 자신의 인식을 맞추려는 심리적 압박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 가족이 특정 구성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등을 돌리고 직장에서 무고한 직원을 집단으로 따돌리며 지역사회가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투사된 비난을 바탕으로 한 개인을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투사자는 심리적 폭풍의 중심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직하여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그 특성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융은 가장 위험한 환자들에게서 이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림자를 투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투사를 중심으로 한 사회 시스템 전체를 만들어냈습니다. 투사를 당한 사람은 고립되고 가스라이팅 당하며 결국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집단적 망상에 의해 무너집니다. 융은 위험한 그림자 투사를 드러내는 5가지 명백한 경고 신호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첫 번째 신호, 타인의 동기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내면 상태, 동기, 성격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당신은 한 사람이야 라고 단정합니다. 두 번째 신호, 반대 증거에 대한 면역성입니다. 어떤 설명, 해명 또는 반대 증거도 그들의 인식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당신의 시도를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이 정확하다는 추가 증거로 해석해버립니다. 세 번째 신호, 증거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격렬한 감정적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소하게 여기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욕이나 행동에 대해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의 감정적 격렬함은 당신의 실제 행동이 아니라 투사된 내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일관된 피해자 서사입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다른 사람의 악에, 조종 또는 잔인함의 무고한 희생자인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등장인물은 바뀌지만 그들은 언제나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 역할을 고수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 편가르기 행동입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보도록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종종 당신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해 걱정하는 척하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다섯 가지 신호가 함께 나타날 때 당신은 단순한 오해나 성격 차이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판, 관계 또는 정신건강 중 무언가를 파괴할 때까지 계속해서 악화될 무의식적인 그림자 투사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림자 투사는 융이 수십 년간의 임상 관찰을 통해 파악한 예측 가능한 악화 패턴을 따릅니다. 1단계, 초기 투사. 당신의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미묘한 비난이나 단정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것을 단순한 오해로 여기고 넘어갑니다. 2단계, 확신 결정화. 투사가 더 잦아지고 확실해집니다. 당신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투사자는 자신의 인식에 대해 의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3단계, 현실 왜곡. 투사자는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자신의 투사 필터를 통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중립적인 행동이 악의적인 의도의 증거로 둔갑합니다. 4단계, 사회적 편 가르기.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걱정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항상 표면적으로는 염려나 걱정의 형태로 말입니다. 5단계, 집단적 빙의. 다른 사람들이 투사자의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를 비난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6단계, 체계적 배제. 집단은 공유된 투사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주로 투사자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특성을 이유로 당신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거나 공격합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수년간의 심리적 손상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2단계를 인식하고 투사가 집단적인 힘을 얻기 전에 자신을 그 상황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 투사만이 융이 발견한 유일한 위험 신호는 아닙니다. 그는 훨씬 더 위험한 심리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아 팽창입니다. 그림자 투사자가 무의식적으로 위험하다면 자아가 팽창된 개인은 자신의 그림자에는 완전히 눈이 먼 채 의식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합니다. 자아가 팽창된 사람은 단순히 그림자를 투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개인적 역량을 훨씬 초과하는 원형적 에너지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들은 구원자, 현자, 진리의 전달자 또는 정의로운 심판관의 역할에 사로잡힙니다. 쉽게 눈에 띄는 나르시시스트와 달리 자아가 팽창된 개인은 종종 영적으로 진화했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지적으로 깨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겉보기의 고상함은 그들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꺼이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이엄한 자아 팽창의 경고 신호는 자신의 동기를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스승은 신비 앞에서 겸손을 표현하지만 자아가 팽창된 개인은 자신의 인식과 판단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보이며 반대 의견을 악으로 해석합니다. 비범한 카리스마와 경직된 사고가 그들의 무기가 됩니다. 그들의 확신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만들지만 팽창된 상태는 심리적 유연성을 제거합니다. 융은 자아가 팽창된 개인이 결국 자신의 작은 자아를 초개인적인 내용과 동일시하는 정신적 긴장감 속에서 붕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붕괴하기 전에 그들은 종종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융이 지적한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사회적 페르소나와의 완전한 동일시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대중 앞에서 쓰는 가면을 의미합니다. 이 가면이 그 사람이 인식하는 유일한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융이 말한 완벽한 사람 문제를 만듭니다. 사회적 기대에 너무나 잘 적응한 나머지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그림자와의 모든 연결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위험은 명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소나와 동일시된 개인은 종종 사회적 적절성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압니다. 하지만 이 완벽함 뒤에는 무서운 공허함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흠없는 외부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투자했을 때 그가 거부한 그림자 측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밀봉된 용기 속의 압력처럼 무의식 속에 축적됩니다. 경고 신호는 비정상적인 사회적 완벽함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결코 힘든 날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부적절한 반응이나 인간적인 모순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호작용은 인위적인 느낌을 줍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할지 몰라도 그들 앞에서는 무언가 공허하거나 연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완벽한 페르소나에 대한 위협의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불균형적인 방어 반응을 촉발시킵니다. 융은 페르소나와 동일시된 개인이 종종 갑작스러운 그림자 폭발을 경험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억압된 모든 내용이 파괴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사건입니다. 페르소나가 완벽할수록 최종적인 그림자 폭발은 더욱 혼란스럽고 위험합니다. 아마도 융이 발견한 가장 놀라운 신호는 원형적 빙의일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가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을 잃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초개인적인 에너지의 통로가 될 때 발생합니다. 이 상태는 누군가의 개성이 사라지고 고대적이고 비인격적인 무언가로 대체된 것처럼 보일 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변하고 목소리가 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속하지 않는 권위로 말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희생자에 사로잡혀 항상 고통받고 구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직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악에 맞서 우주적 전투를 벌이는 정의로운 전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성인들을 자신의 지도와 통제가 필요한 아이들처럼 대하는 신성한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빙의된 사람은 비범한 확신과 목적의식을 경험합니다. 인간의식의 정상적인 모호함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극도로 설득력 있을 수 있는 절대적인 신념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나 원형적 빙의가 매우 위험한 이유는 원형이 극단적인 양극성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을 만드는 동일한 원형적 에너지가 광신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구원자 원형에 사로잡힌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그림자 측면을 드러내게 되며
종종 자신이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마지막 위험 신호는 융이 반복 강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가 스스로를 잔인한 운명의 희생자라고 믿으면서 동일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강박적으로 재현하는 무의식적인 패턴입니다. 이것은 다른 신호들보다 덜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반복 강박에 갇힌 사람들은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심리 드라마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경고 신호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항상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각본을 따르는 동일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발견할 때 나타납니다. 그들은 패턴이 반복될 때마다 진심으로 놀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자신의 반복되는 경험의 무의식적인 설계자가 아니라 운명의 희생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위험은 그들의 심리 드라마에 당신이 캐스팅되는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한 채 당신은 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에서 배신자, 버리는 사람 또는 박해자의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부정적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패턴을 영속시키는 만남을 조율하는 무의식적인 능력입니다. 이제 이러한 위험한 심리적 신호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웠으니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실제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융에 따르면 그 답은 기만적으로 단순하지만 실제 세상에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는 그것을 즉각적인 경계 설정과 결합된 의식적인 자각의 기술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 위험에 너무 늦게 반응합니다. 이미 자신의 투사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설득하거나 협상하거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림자 투사, 자아 팽창 또는 원형적 빙의와 같은 무의식적인 힘을 다룰 때 논리는 당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각만이, 그리고 피해가 당신을 삼키기 전에 물러설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이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 융의 보호 지침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에 있는 진실 감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당신에 대한 인식이 당신이 아는 자신의 현실과 지속적으로 모순된다면 그 경고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융은 당신의 내적 경험, 당신이 살아온 현실이 다른 사람의 무의식이라는 왜곡된 렌즈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단계, 절대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지점입니다.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하고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거나 마음을 활짝 열면 상대방이 이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융은 그 반대가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그림자 투사자, 팽창된 자아, 원형에 빙의된 개인은 단순히 완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경학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반론의 면역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노력할수록 당신은 그들의 투사에 더 많은 연료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당신이 해명으로 제공하는 것은 즉시 확증으로 재해석됩니다. 자신을 방어할수록 당신은 더 유죄처럼 보이게 됩니다. 3단계, 정보 제공을 제한하십시오. 당신의 말, 당신의 이야기, 그리고 당신의 내면 세계를 지키십시오. 무의식적인 투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당신의 가장 순수한 세부 사항조차도 무기로 왜곡할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가벼운 언급, 사적인 꿈, 심지어 무심코 던진 농담까지도 악의의 증거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선의 보호책은 침묵과 신중함입니다. 4단계, 상호작용을 기록하십시오. 이것은 실용적이고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매우 심리적인 행위입니다. 투사자는 자신의 서사에 맞게 역사를 다시 씁니다.
그들의 확신은 당신의 기억마저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은 가스라이팅이 당신의 진실 감각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협을 할 때 당신을 객관적인 현실에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5단계, 외부의 관점을 구하십시오. 융은 어떤 정신도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당신을 잘 알고 투사자 또한 잘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하십시오. 그들의 관점은 왜곡의 안개를 걷어낼 수 있습니다. 6단계, 필요할 때 철수하십시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어려운 단계일 것입니다. 패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융은 전략적 철수가 약점이 아니라 지혜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절대적인 확신, 격렬한 감정,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행동, 또는 원형적 빙의와 같은 여러 위험 신호를 보인다면 가장 건강한 선택은 당신이 소모되기 전에 떠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융의 인간 위험에 대한 이해를 영원히 바꾼 그 환자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토록 친절하고 진실해 보였지만 뒤에는 파괴의 흔적만 남겼던 그 매력적인 남자 말입니다. 이 환자는 자신의 잔인함과 조종 능력을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체계적으로 투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기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기에 그의 무의식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부정하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덧칠하는 것이었죠. 그의 눈에 비친 자신은 순수하고 유롭고 희생된 채로 남아 있었지만 현실에서 그는 배신, 조종, 그리고 고통의 설계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투사의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변화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가 가장 경멸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융의 위대한 통찰은 자각이 그 주문을 깬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패턴들, 즉 그림자 투사, 자아 팽창, 페르소나 동일시, 원형적 빙의, 그리고 반복 강박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안에서 무력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무의식적이던 것이 의식적이 됩니다. 그리고 의식과 함께 선택권이 생깁니다. 진실은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어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며 모순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폭풍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러한 힘을 그들 안에서 그리고 당신 자신 안에서 의식하게 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관할권 밖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투사에 묵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드라마에 캐스팅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평생의 작업 뒤에 숨겨진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겁주기 위해 인간 정신의 위험한 영역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그것들을 그렸습니다. 조종으로부터의 자유, 희생양이 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스스로를 마주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비극을 반복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역설이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 무서운 것일까요? 무의식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당신의 빛뿐만 아니라 당신의 어둠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거부할 것입니다. 대부분은 투사할 것입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직면할 수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속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은 당신을 그들이 부인한 어둠의 그릇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들이 참아볼 수 없는 것을 비추는 거울로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보호는 그들의 환상과 싸우거나 당신의 결백을 외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의식적인 자각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속한 것이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단 하나의 깨달음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심리적 힘에 대한 당신의 방패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공유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각은 당신의 무기이며 경계는 당신의 갑옷이고 자기 수용은 당신의 궁극적인 방패입니다. 정신의 미로를 통해 저와